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은 고인이 격리된 탓에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장례까지 제대로 된 애도의 기회조차 못 가지니 한이 맺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. 코로나19 유가족이 호소하는 트라우마,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강지정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요양병원에 모시던 어머니를 코로나19로 떠나 보냈습니다. 선화장 후 장례 원칙에 따라 유리병 너머로 관에 누운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. 그 잠깐이 저희 엄마 마지막이잖아요. 제가 뛰쳐나와서 진짜 그 칸을 열고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. 저희 엄마가 혹시 저 안에서 살아 계셨는데 저기 뜨거운 저불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지? 코로나19 사태로 1년 가까이 면회도 하지 못하다 갑작스럽게 접한 확진 소식.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. 1년 동안 잘 식도 못 봤는데 얼마나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겠어요. 저는 그 억울함은 어떻게든 호소를 하고 싶은데 노인은 그렇게 막 죽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. 지난 연말 경북 안동병원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조백희 씨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. 돌아가시는 날까지 어머니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화에만 의지해야 했습니다. 몸은 어떤데? 괜찮아요. 목이 아프고 당기고 기침은 안 나고? 침도 나고. 그다음에 엄마 밥 먹었어? 안 먹어요. 맨날 누우시지 말고 좀 있나 앉아 있고. 그래.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신을 확인하지 못해 관이 뒤바뀔 뻔하기도 했습니다.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. 전화하시더니 어머니가 아니시래요. 가끔 가다가 꿈을 꿀 때 이제 그런 꿈을 많이 꾸거든요. 어머니가 아닌 듯한 느낌?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은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지원 대상입니다. 지자체가 관계기관을 연결해줘야 하지만 업무 과중을 이유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안내를 받는 경우는 10%에 불과합니다. 고통을 나누기보다는 이제 회피하고 억압하고 이러면서 더 상처가 이제 곪게 되는 건 거죠. 임종도 장례도 방역수칙 아래 치러지다 보니 애도할 기회가 끊어져 버리고 감염에 대한 낙인이 심해 어디든 피해를 호소하기도 어려워 상처가 깊어지기 쉽습니다.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런 물리적인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. 애도하는 과정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걸음이 되는 거는 나누는 거거든요. 코로나19 사태 3년 차 감염돼 숨진 사람은 6,500명이 넘습니다. 장례 때조차 고인을 만날 수 없도록 막는 선화장 후 장례 원칙은 올해 들어서야 폐지가 결정됐습니다. YTN 이준엽입니다.